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현대 파트를 이론을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고 기출 문제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실제 시험에 기출된 문제에서 어떤 내용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를 한다라고 하는 성명서인데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쓰러져도 나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정부 형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한반도 전체가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아래쪽만 되거나 위쪽만 되거나 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상당히 정신없는 3년을 보내게 돼요. 1945년에 광복이 됐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는 한 3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 사이에 뭔가 조율이 잘 안 됐어요. 조율이 안 돼서 그 조율을 어떻게든 한 덩어리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게 김구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남쪽만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뭔가가 지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김구의 다음 행보는 뭐였을까? 정말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김구가 뭘 하냐면 북으로 넘어가서 좀 협상을 하고 와요. 우리가 지금 생각은 좀 다르지만 일단은 정부를 하나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해서 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실제로 설득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결과랑은 상관이 없이 이미 남쪽에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진척이 되고 있었어요. 일정이. 그래서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건데 이제 요 뒤에 있었던 이 경향성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보기를 보면 한인 애국단이 결성되는 건 독립되기 전이잖아요. 이 광복이 있기 전이죠. 1930년대에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거 이전이에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것도 이거의 이전이에요.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전부 결렬이 되고 나서 답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단독 정부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거보다 전에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이거 아니고요.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진행되었다. 이거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고서 실제로 우리가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액션을 하는 게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여기에 나온 거 이거보다 조금 더 먼저죠.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1945년 8월인데 그해 12월 달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한반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광복을 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막 신탁 통치를 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더 이전 시기의 일이에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2점짜리인데도 좀 난해하게 여겨질 수 있었던 그런 문제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선거가 실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것은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치러진 선거를 홍보하는 포스터야. 재헌국회. 헌법을 만들고 하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1대 국회입니다. 대통령 뽑고 했었던 그 맨 처음에 했었던 선거예요. 50 총선거에 관련된 포스터인데 김구와 김규식 등 우리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인사들과 좌익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겠네요. 그럼 연표를 골랐을 때 6.25 전쟁은 이미 남북한이 쪼개져가지고 완전히 성립된 상태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요거 앞시기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2번은 1번이고요. 3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일사후퇴에 대해 검색해줘. 이 전쟁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북진했었던 국군과 유엔군이 중국군의 공세에 밀려서 서울 이남 지역까지 철수한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가 있었던 전쟁 하나밖에 없죠.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한국전쟁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맞지 않는 거 골라볼게요. 흥남철수 했죠. 흥남철수 하면서 일사후퇴를 한 거거든요. 요거는 맞는 얘기고 발췌 개헌안 통과. 전쟁 중에 1952년에 부산에서 기습적으로 발췌 개헌안을 통과를 해가지고 요걸 바꾸죠.
내가 또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승만 정부의 무리수가 이 임시 수도였었던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죠. 인천 상륙작전 하고 나서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재헌국회를 출범시키고 나서 이제 바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 6.25 전쟁 발발 전입니다. 전쟁 발발 전이라서 요거는 틀렸네요.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4번 문제.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맞는 거예요. 오늘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일협정 조인식이 열렸다. 그래서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한일협정 조인식이 열렸다. 한일협정을 다시 맺었던 시점이 언젠지를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일본이랑 다시 이 무역이나 외교 관계를 재개를 하지 않죠. 우리가 아직 역사적인 감정이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정부 시기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전부 반대를 했었던,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원조를 받고서 이 협정을 맺는 좀 굴욕적인 외교라고 해요. 굴욕적인 한일 외교를 재개를 하게 되는데, 이건 1960년대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자금, 경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상원조하고 유상원조, 차관까지 크게 받고 요거를 다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정부는 박정희 시기로 특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는 거 골라볼게요. 농지개혁법이 지정이 되는 거는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일이고요.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는 거, 박정희 정부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고속도로 개통하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는 거, 김영삼 정부 때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아니고 2번만 박정희 시기로 특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업 시간에 요 가라고 하는 요거 당시에 시민군 항쟁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 모형을 만들었다. 실제 옛 도청 앞에 시계탑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온다고 한다. 이 전남도청 모형인데, 전남도청이 있는 곳, 여기 광주죠.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가 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인 것을 쉽게 아마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전남도청과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이 힌트를 얻어주셨으면 됩니다. 5번에 4번이고요. 6번 볼게요.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진으로 보는 가 정부, 삼청교육대 운영. 이게 이 정부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거의 수용소 같은 데입니다. 정신개조하는 데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뭐 교복을 자유화하고 국풍 80일이라는 뭐 이벤트를 개최하고 하는 거,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외부로 돌리면서 또 이제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폭력도 서슴지 않았던 시대, 우리가 신군부라고도 부르는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그러면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요건 맞는 얘기예요. 요거랑 같은 결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벤트 같은 거 개최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돌리고, 이때 막 프로 야구단, 프로 축구단 이런 거 엄청 창설이 됐고요. 아이들 교복 자유라도 하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켜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른 데 좀 정신을 쏟게 하는 이런 걸 많이 했죠. 요거는 맞는 얘기고, 베트남 전쟁에 국군이 파병되는 것은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박정희 정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거는 이승만 때 일이죠.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요걸 맺게 되고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랑 연결이 되는 정부는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전두환 정부인 걸 찾아냈어도 이게 너무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3점짜리로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7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985년부터 98년도까지인데 이게 정확히 몇 월 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핏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때는 뭐 전두환이 아직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태우,
등장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김영삼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88년도라면은 끄트머리에서 김대중도 언급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요 시기로 볼 수 있는데 확실하게 98년과 8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골라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남북 이산 가족의 최초 상봉이랑 정주영의 소대 방북이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에 표시되는 걸로 나오는데, 소대 방북이라면 김대중 시기로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근데 김대중 정부 시기를 다 언급한 건 아니고 상당히 초반 부분을 언급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3점짜리인데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걸 고르면 됩니다. 이게 이 연도에 몇 월 달에 있었던 일인지 그런 것까지는 지금 문제로 내지는 않지만 되게 헷갈리게 나와 있기는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거 엄청 헷갈리는 게 그 소대 몰고 가가지고 약간 햇볕 정책 같은 거 하는 거 김대중 특징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면은 김대중 얘기니까 이거가 맞나 하고 1번을 또 찝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2000년도의 일이거든요. 조금 더 뒤에 가야 돼요. 더 뒤에 가야 되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게 노태우 정부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건 확실히 들어가죠. 그럼 얘는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이거는 못 들어가죠. 더 앞식이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이것도 김대중인데? 라고 생각하면, 아니 요것도 김대중이고 여기도 김대중이고 여기도 김대중인데 문제가 혹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기본표에서 나오기에는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다들 김대중 정부만 외우지 그 김대중 정부의 5년 동안을 연도별로 외우진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햇볕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 IMF를 극복 완전히 하고 나서 해야죠. 우리 지금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통일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걸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평화 통일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좀 숨을 돌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런 게 나와요. 햇볕 정책 본격적으로. 정주영의 소대 방북은 이건 정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정주영이 그 개인의 의사죠. 기업이 한 거니까 사실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결은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다 아니군 요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 사이에 완전히 들어가는 걸로 안정적으로 쏙 들어가는 노태우 정부 때 썼던 걸로 여러분들이 답을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였다.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다면 문제에 뭔가 빈틈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하세요. 중복된 답 체크 같은 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지금 여기에 이 빈틈이 있구나 하고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고 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답은 확실했어요. 오답이 헷갈리는 것들이 조금 있었을 뿐이지 확실한 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마지막 8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피파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2002년 월드컵 때 일입니다. 거의 전설로 남은 월드컵이죠. 요 때는 이거 지금 김대중 정부 때예요. 이제 우리가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고 대북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나라의 국가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때 2002년에 그 피파 월드컵을 유치를 하고 여기서 부산 아시안 게임도 유치를 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위상도 많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일단 김대중 정부 시기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준공하는 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이거는 박정희 정부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이거 김영삼 때 하는 겁니다. 김영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되는 거 요거 1번이랑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 때였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다. 김대중 정부의 최고 성과 중에 하나죠.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이거를 조기 상환을 해서 경제 성장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가게 됐던 거. 이게 김대중 정부의 최고 경제적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건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당대에 너무 가까워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앞전 시대에 앞전 페이지에 이론서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까지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문제를 출제할 때 그 뒤에 얘기도 가끔 나와요. 뭐 문재인 정부나 그 박근혜 정부도 가끔 나오긴 나와요. 근데 막 자주 나오지는 않죠. 왜냐면 지금 너무 최근의 현대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정치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진 않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이런 거에 걸리지 않을 만한 것으로 문제를 내겠죠. 이런 건 뭐냐면 경제적인 거, 이런 경제적인 거나 통일 정책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건 사실은 확실히 있는 팩트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했는지 위주로 조금 더 뒤에 최근 현대사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까지만 딱 볼 게 아니고 그 뒤쪽 부분에도 조금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통일정책 비교하는 거. 우리가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 대통령 시대를 다 거쳐가지고 무슨 정부 시기에 뭐뭐뭐가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은 대부분 우리가 필수로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다 정리한 셈이 되고요. 다만 이제 끝부분에서 우리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문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역사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있었던 문화나 역사가 지역별로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하고 문화유산 카테고리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세시풍속이나 그런 것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 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